민생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예. 진짜로 본회의 직회부에서 우리와 논쟁했어야 될 것은 민생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로 연금. 저는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참 지내주고 있는 의대 증원. 문재인 정부 시작했다가 바로 꼬리 내렸습니다. 못한 거예요. 예. 저희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 끝까지 갈 겁니다. 제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한 이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이제 소신입니다. 두 번째, 물론 이제 그분들과 소통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가는 게 맞다. 두 번째, 연금개혁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2년 동안 저희가 논쟁을 해왔습니다. 구조개혁이 있고 모수개혁이 있습니다. 네. 실은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지금 연금개혁의 필요성, 핵심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네. 특히 청년분들이 연금은 또 하나의 세금 아니냐, 내기만 하고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득 대출과 같은 전문적인 거 내는데 노후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것도 있습니다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44%, 43% 김준표 의장님, 아직 현역 의장님이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연장할 뿐입니다. 예. 진짜로 필요한 건 구조개혁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금 특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가고 또 28년까지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고 이런 긴 로드맵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1년 지금 국회 한 며칠 안 남겨놓고 갑자기 44% 받자 이거 통과시키자라고 하는 건 좀 묻고 싶어.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연금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이건 민생을 정쟁화시킨 대체적인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저희가 야당이었으면 이거 막 바꾸 더블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집권당이다 보니 이걸 수용하고 국회에서 땅땅땅 통과시키면 지금 어마어마한 연금제도에 충격이 갑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연금제도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제도가 아니에요. 이건 예측 가능해야 되고 한 번 가면 10년, 20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거 저희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22대 시작하자마자 연금특위 다시 만들어서 6개월 안에 구조개혁, 모수개혁 같이 하자. 예.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예. 김성애 의원님. 예, 뭐 어디부터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부면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였으면요. 연금 개혁을 하기로 처음에 발표를 하잖아요. 1년 동안 자기들 안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모수 개혁은 이렇게, 구조 개혁은 이렇게. 최소한 ABC 정도까지 정리해서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자, 모수 개혁은 ABC, 그다음에 구조 개혁은 가나다. 이렇게 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예요.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동안 우물쭈물 뭐 한다고 이러다 저러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니들이 논의하세요 하고 국회에 던졌어요. 무슨 안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500명의 국민들한테 자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다 설명해가면서 토론하고 사전에 투표하고 여론조사하고 수기민주주의 거쳐서 내용들을 뽑아내서 하기만 했습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묻자라고 지금 국민의힘 다시 말씀하시는데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안 봤어요? 국회에서 뭐 하는지? 심지어는 청년 그룹은 청년 그룹, 노년 그룹은 노년 그룹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직역과 그룹들을 따로 모아서 수기민주주의를 다시 해서 수기 토론 결과를 내놓은 게 국회 연금 개혁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국민이 뭐라 그럽니까? 정부 뭐라 그럽니까? 그건 아닌데? 아니 그게 아닐 것 같으면 처음부터 ABC를 주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다 만들어 놓으니까 국민들의 의사를 묻자. 국민들의 의사는 충분히 물었다고요. 그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해서 아마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청년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 청년들도 똑같이 모수개혁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에서 13% 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년 동안 아무도 못했던 거를 처음으로 시도해서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럼 일단 이걸 합의를 봐서 접어놓고 구조개혁으로 가면 되는데 그럼 지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이거 통합할 건지 말 건지 여기에 대한 국민의힘 혹은 윤석열 정부 입장이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있습니다. 없는 입장이 6개월 동안 만들어진다? 이거는 정말 정부 입장 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좀 공부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토론해 오셨으면. 있으시면 저희 그 입장 얘기를 다 있습니다, 하시면 여기. 하시면. 근데 저희 입장이 다 있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폐합하자,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하자, 보험료율 소득 대체의 구체적 시행 방법 만들자. 저희 입장 다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시작하다가 시작도 못한 거, 논쟁도 못한 거. 그때는 집권당이었고 국회 다수당이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저는 지금 이거 인기 없어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동의를 안 해주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기초연금, 국민연금 합의하는 거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당론이 없어요.
당론 있습니까? 그건 토론을 해볼 문제죠. 아니 그렇게 쉽게 수기하셨다면서요. 수기하실 때 500명 모아서 그러니까 수기를 뭐 남이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국회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지금? 결론이 냈는데 결론이 안 난 것처럼 얘기하신 거잖아요. 아니 모수개혁에 결론이 대해서 안 합의했지 났잖아요. 않습니까? 아니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누가 제가 모수개혁에 당황하게 대해서 되네. 합의했습니까? 국회에서 40%고 42%고 44%고 지금 중간을 받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거는 합의할 내용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갖고 가자고요. 나머지 합의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합의를 하고 그 다음 합의를 또 하면 되잖아요. 지금 여야가 논의해서 44%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다른 두 정당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하남 의원. 그러니까 이게 근데 한 번 이렇게 모수 개혁을 하면은 우리 국회의 특성상 구조 개혁을 잘 안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저도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모수 개혁 좀 해놓고 바로 이어가지고 구조 개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뭐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고 김주표 의장님도 그런 취지신데 근데 우리 국회의 특성상 연금이라는 게 한 번 손을 대고 나면은 한 10여 년 동안 그냥 흘러가거든요. 사실 이번에 연금 개혁을 하는 것도 한 17년 만인가요? 본격적인 연금 개혁은. 그렇기 때문에 그게 구조 개혁이 바로 연달아 이어지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도 이왕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이 42, 43 여기에 따라 가지고 고갈 시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체로 지금부터 한 40년 뒤입니다. 고갈 예상 시기 60년 뭐 중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지금의 30대도 그럼 과연 기성세대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저도 사실 기성세대거든요, 이미. 근데 저희 아들이 지금 9살인데 저희 아들을 관점으로 놓고 저희 아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그때 연금 고갈 시기가 되면 KDI 예측상으로는 월급의 35.6% 정도를 국민연금으로만 내야 된다라는 예측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갈 시기 이후에 어떤 세대들이 봤을 때는 왜 기성세대들끼리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는 터무니없는 부담을 주느냐라는 얘기는 할 수 있는 지점이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역시나 좀 비판을 하자면 KDI의 구조개혁안 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구연금, 신연금으로 분리하고 이게 세대별로 묶어가지고 기금을 따로 운영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저출산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저 그 안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그러면 그 안을 왜 정부 안으로는 못합니까? 국책연구기관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국민의힘의 유경준 의원을 포함한 뭐 연금, 경제 전문가들이 이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면 주호영 의원이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으로 계셨는데 왜 KDI 안은 더 디벨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연금개혁 욕먹더라도 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 취지 자체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정부 안으로 내놓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준호. 그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 대선할 때 거의 모든 후보가 그냥 기꺼이 하겠다고 모두가 동의했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지지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딴소리를 했더라면 오히려 그때 얘기했던 사람들이 신의를 뒤집는 거니까 이거는 정부가 굉장히 칼자루를 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안을 놨지만 정부가 처음부터 이 방향으로 간다는 명확한 방향과 이 안으로 가겠다는 것들이 희미했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의도나 개혁의 의도가 의심받아 왔고 그러다 보니 아까 천하람 의원님께서 그게 나중에 먼저 모수를 하고 구조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성의를 보이는 측면에서는 이번엔 이거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서 어렵더라도 동의하에서 밀고 나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또 이것이 좌절된 거는 여전히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정도의 영혼이 들어가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자면 저는 정책적으로 모수 개혁을 먼저 하는 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정무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모수 개혁을 받겠다라고 던진 거는 아주 훌륭한 정치적인 한 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번에 본회의가 특검밖에 안 하고 뭐 너무 정치 공세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굉장히 무력화시켰어요. 저도 이거 보면서 야 오랜만에 이재명 대표가 아주 좋은 한 수를 두셨구나. 저는 여기에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보고 있으면은 거의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떠다니면서 계속 대통령 방어만 하고 있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굉장히 저는
참 여당 의원 하시기 재미없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